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다가 그 가처분 신청을 하나 내놨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 중이죠. 빅테크들을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 중인데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한 수정헌법 소송, 집단 소송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처분 신청이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유튜브 계정을 복구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다가 내놨습니다. 법원 판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청구한 것을 청원을 오케이 해주면, 그러면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그 유튜브 계정이 오픈이 돼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계정을 통해서 머천다이즈라고 그러죠. 유튜브에서는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채널 운영자들이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머천다이즈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잘 전달을 했고요. 지금 다른 언론사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한 성명을 내놔가지고 그 성명을 보도하는 데서 그쳤는데, 뉴욕 포스트에서는 유독 자세한 내용이 좀 소개가 돼서 그걸 좀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성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테크에 대한 집단 소송 최근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성명 내용에 미국 국민과 진실 그 자체가 빅테크의 불법적이고 공산당적인 검열로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인들은 실리콘밸리의 좌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했다. 우리가 무슨 빅테크 해체시키려고 소송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한 것이다. 이 소송을 발표한 이후 자신들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전국의 애국자들이 8만 5천 개가 넘는 이야기를 공유해왔다. 그들은 이 소송에 동참했다. 그래서 8만 5천 명의 집단 소송이 됐습니다.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소송 제기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있죠. 미국 제일주의 정책 연구소,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라는 이 연구소가 우리가 이 소송을 맡겠다. 여기에 이제 그 법률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맡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 연구소 AFPI 연구소에 집단 소송을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동참해라. 국민들 동참해라. 그런데 한 달도 되기 전에 8만 5천 명이 동참을 한 겁니다. 여기에 8만 5천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검열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도 검열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성명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가처분 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성명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한 바로는, 뉴욕 포스트는 이것이 유튜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었고, 유튜브의 계정을 다시 reinstate,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 다시 이제 복구시켜달라라는 신청을 법원에다가 내놓은 겁니다. 만약에 판사가 이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계정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소송이나 항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이 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법원에다가 요구해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이 검열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검열이 무섭고 채널이 문이 닫히는 게 겁나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 부르지 못하고 비읍, 지읒, 시읒, 기역 이렇게 부르고, 도미니언을 도미니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디귿 회사 이런 식으로, 도모 회사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유튜브들이 그렇게 힘들게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도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 을구
부정투표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도 꽤 지났는데 지금 뭐 법원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양산을에서도 지금 뭐 재검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들이 나왔다. 근데 재검표를 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용지들을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선진국들의 공통점인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예.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개고생해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정부들이. 그러고도 국민이 뽑아준 정부라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생각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거죠. 어디 그게 인천 양산 그곳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예. 훨씬 더 많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리조나에서만 문제가 있습니까? 조지아에서만 문제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선거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주에서도 이거 지금 자기네들이 선거 결과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포렌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제가 일일이 다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게 뭐 크고 작고 크기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유독 다른 소셜 계정보다도 특히 이제 트위터라든가 이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입 막아놓고 못하게 하면서 탈레반은 트위터 계정 떡하니 이용할 수 있게 탈레반이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네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테러리스트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이 듣게 해주면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못 듣게 막는 이런 이상한 소셜미디어 회사들 참 갑갑합니다. 근데 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얘기는 하지 않고 유독 그 유튜브 계정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 청원을 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건 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유튜브를 통한 그런 기능,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 기술적인 이 배경이 새로운 그 신생 플랫폼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에 그 게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웬만한 소셜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처럼 동영상 기반의 플랫폼들은 더더군다나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돈은 본인이 다 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사실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갑니다. 아마 뭐 수억 달러가 들어가야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의 소셜 플랫폼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호언을 해왔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이제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을 지금 다시 이용할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 내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희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언젠간 반드시 올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그런 덕목이죠. 인내. 우리에게 지금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